평반지 만들기 설명입니다. 지금 만드는 반지는 여자 10호 내경 16mm짜리 반지입니다. 그래서 원 프런트 위에서 하나 그려주죠. 원의 중심은 0입니다. 그래서 그리드 스냅으로 잡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보다는 숫자로 물론 0,0,0이겠죠 3차원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는 0만 눌러도 저기 가운데로 가요. 0 엔터, 그 다음 16. 여기 지름으로 돼 있는지 반지름으로 돼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지름 16 엔터. 됐죠? 그럼 이제 단면을 그려줘야죠. 단면은 가로 4 세로 2죠. 그래서 사각 눌러주고 여기서 라이트 뷰에서 0 4 2 만들어졌죠. 그럼 이제 얘를 정확한 위치로 보내줘야 돼요. 얘를 회전해서 만들 거니까. 그래서 개체 스냅에서 여기 이제 개체 스냅이 저는 이제 켜져 있지만 라이노를 처음 설치하게 되면 이게 꺼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개체 스냅 여기 있는 요거를 왼쪽 클릭해서 활성화를 시켜주고 지금 중간점 3문점만 먼저 쓰도록 하죠. 한 번 더 누르면 꺼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동 커브가 사각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동 눌러주고 이동의 기준점은 여기죠. 딱 만나야 되니까 중간점, 그 다음 도착하는 곳은 원의 4분점. 그래서 저 단면을 회전하게 됩니다. 회전축의 시작은 당연히 0 엔터. 정확하게 돌려야 되니까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클릭, 그 다음 360도. 이게 이제 360도가 아닐 때가 있기 때문에 저걸 꼭 확인을 해줘야 돼요. 얘를 보면 이게 이런저런 작업하다 보면 이게 다른 각도가 돼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360도를 꼭 확인해주고 엔터 두 번을 눌러도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여기서 모서리가 날카로우니까 모서리 필렛을 했었죠. 여기 반지름은 0.5mm 짜리로 해줄게요. 이렇게 자, 부드러워졌죠. 근데 이제 4번 클릭하기 싫으면 드래그를 해도 돼요. 라이노에서 드래그는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누를 때는 그냥 실선이죠. 그 반대 방향은 점선입니다. 실선은 이 박스 안에 들어와야 선택이 돼요. 자, 절반만 되면 선택이 안 되죠. 근데 점선은 살짝만 들어와도 선택이 돼요. 자, 다시 한번 필렛을 주죠. 가변 반지름 필렛 왼쪽 클릭해서 요렇게 하면 4개가 선택이 되죠. 자, 그럼 반대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택이 안 되죠. 다 들어오면 선택이 되죠. 이렇게 부드럽게 되는 필렛을 해줬고, 그 다음에 커브 간격 띄우기 후 직선 돌출. 자, 아까 얘기로 잠깐 돌아가서 얘 단면을 회전이란 도구를 사용해서 이 커브를 면으로 바꿔줬죠. 덩어리로 바꿔준 거죠, 솔리드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잘하면서 점선면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점이 많이 모이면, 무수히 많이 모이면 선이 되고, 선이 무수히 많이 모이면 면이 되고, 그 개념 여기도 써요. 그래서 얘를 돌리는 거죠. 무수히 많은 커브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면이 된 거였어요. 자, 그러면 커브는 일단 두 번째 간격 띄우기 후 직선 돌출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기본의 설명은 나중에 다시 영상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도 어차피 기본 아닌 모델링이죠. 베이직 아닌 모델링이기 때문에 모델링이 쉽고 어렵고 어디 있어. 처음엔 다 어렵고 그런 거지. 자, 어쨌든 커브 간격 띄우기 거리는 2 만들었죠. 그 다음에 직선 돌출 여기 있죠. 왼쪽 클릭해서
지금 이게 양쪽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4 나누기 2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난 3mm 할 거야 하고 4를 누르면 8mm짜리 뭔가가 그려지게 되죠. 그래서 얘를 2를 눌러도 되고 아니면 4 나누기 2 키보드로 4 나누기 2를 여기 써서 엔터를 눌러도 됩니다. 뭐 간단한 거는 암산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5.5mm를 만들어야 돼. 그럼 머리 아프죠. 그래서 5.5mm 한다 그러면 5.5 나누기 5.5 나누기 2 그러면 5.5 나누기가 된 거예요. 이렇게 5.5가 됐죠. 자, 지금은 4를 해야 되니까 잠시만. 갑자기 목이 잠기네요. 방향 양쪽에 꼭 여기 명령어창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해서 만들었더니 이게 뭐야? 뚫렸죠? 이거는 명령어창을 제가 제대로 확인을 못한 거죠. 여기 보면 솔리드 아니오로 되어 있죠. 솔리드 예로 바꿔주고 이 엔터를 눌러주면 막힌 게 만들어지게 되죠. 자, 뭐 이 얘기도 똑같죠. 직선 돌출, 무수히 많은 선이 겹쳐서 면이 만들어진다. 그 개념으로 시작한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직선 돌출 후 서피스 간격 띄우기. 자, 직선 돌출 후 직선 돌출 이만큼이었죠. 여기도 양쪽에 솔리드 할 필요가 없죠. 이 서피스를 간격 띄우기 할 거니까요. 아까 커브 간격 띄우기 했던 것처럼 서피스도 간격 띄우기가 됩니다. 나 뭐 안 그렸나봐. 했지. 정신없어. 자, 서피스 간격 띄우기. 지금 이 화살표 방향은 어디로 간격 띄우기 할 거예요? 라는 거예요. 자, 아까 그 커브 할 때도 커브 간격 띄우기 할 때도 여기 보면 어느 방향으로 간격 띄우기 할 거냐 라는 걸 선택을 해줬어야 됐죠. 이랬던 것처럼 서피스나 면이나 서피스도 여기 보면 화살표가 그 간격 띄우게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모두 반전 눌러주고 솔리드 예 거리 확인해주고 엔터 눌러주면 끝나게 됩니다. 자, 아까 얘기로 처음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지금 이제 뭐 어떤 커브나 뭐 서피스를 활용해서 솔리드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죠. 물론 뭐 그 서피스도 커브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자, 다시 한번 돌출을 해볼게요. 직선 돌출. 여기에 무수히 많은 커브가 있는 거죠. 커브로 만들었죠. 커브로 만들었으니까 무수히 많은 커브가 있겠죠. 이 얘기를 왜 계속 반복하냐면 되게 좀 중요한 개념이라서 반복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서피스에서 커브가 추출이 되느냐? 됩니다. 무수히 많은 커브가 쌓여서 면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서피스가. 그래서 여기 보면 아이소 커브 추출이 있죠. 내가 원하는 이미 한 위치에 있는 아까 그 원을 커브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일단은 뭐 평바지 만들기 설명은 다 끝난 것 같아요. 기본적인 건 다시 또 할 거니까.